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제 이제 그 독일과의 축구 경기에서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치타보다 빨리 달려가서 멋진 골을 넣었잖아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몇백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한 200억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상업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그래서 이 새로운 먹거리를 지칭해서 우리가 뭐 캐시카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자면 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 과거에는 네. 없었던 기술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유전자 가위 기술도 뭐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거위, 있겠죠. 네. 발음이 헷갈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바이오 분야 캐시카우라고 한다면은 네. 이 신약 개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약 개발은 뭐 말 그대로 특정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이 신약 개발을 하나 성공하면은 그 기업의 위상이 달라질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업계 판도를 뒤흔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한 네. 가지 예를 들면 이 타미플루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아까 단신에도 나갔지만 이 네.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뭐 독감에 쓰이는 치료제. 네. 이 타미플루를 미국의 바이오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어요. 네. 이 회사가 이 타미플루를 개발할 당시에는 아주 작은 말 그대로 그냥 벤처 기업이었는데 이 타미플루가 개발되고 나서 이게 연매출이 수조 원을 기록하는 약이거든요. 대박이 났네요. 네. 그래서 매출이 수직 상승하면서 지금은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을 했죠. 네. 네. 지난 2016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세계를 바꾸는 50대 기업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타미플루처럼 연매출이 조 단위인 이런 약품을 우리가 블록버스터 네. 약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신약 개발은 고위험, 위험도 높지만 수익도 높은 고위험, 고수익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이 들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근데 신약 개발 단계는 이제 크게 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가 있고 네. 이렇게 발굴한 후보 물질을 이제 전 임상 단계, 동물한테 실험하는 단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최종적으로 임상 시험을 거친 다음에 이제 판매 승인이 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이 전 과정을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한 15년에 한 2조 원 정도. 엄청 걸리는군요. 이게 이제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기업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네. 잘 나가는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네. 여기에 정말 매달렸을 때 한 그 아, 정도가 든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매달려도 15년이요. 네. 이런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들지만 네. 이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 좋은 효과가 있지만 실제 인체 임상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네. 중대에 포기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어. 뭐 치매 신약 개발의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네. 대략 한 10,000개 정도 신약 후보 물질 가운데 뭐 한두 개 정도만 네. 실제 신약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이제 업계는 추산하고 와, 있습니다. 정말 실패한 경우가 정말 많군요. 네.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성공.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성공했을 때 정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 같은데요. 비용 대비 성공 확률이 낮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큰 이런 빅파마라고들 하는 그런 회사들도 네. 임상 시험에서 한두 개가 실패하면은 좀 회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휘청하겠네요. 휘청휘청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회사에서. 네. 네. 근데 최근에 이 신약 개발의 인공지능이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저희 카페비 시간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IBM에서 인공지능 닥터, IBM 왓슨을 개발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러면 신약 개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신약 개발의 가장 첫 단계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대략 한 수만 개의 그 화학 물질 가운데에서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처리할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일일이 엄청 하기엔 많은 정말 시- 시간이 네. 걸리겠네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고 네.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
미국의 아톰와이즈라는 그 인공지능 업체는 자체 개발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에볼라 있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네. 네.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을 단 하루 만에 2개를 찾아냈습니다. 와, 하루 네, 만에요. 보통 이게 네. 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미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공지능 업체와 손잡고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기업은 어떤가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 신약 개발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 이 바이오 업체는 신약 후보 물질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이 컴퓨터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일종의 가상 세포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면 항암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을 실험실에서 암세포에다 일일이 검증해 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대체해 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세포 실험이란 CT 스캔이 암세포의 유전체 정보와 그리고 화합물질의 구조 정보를 같이 학습을 해서 화합물의 항암 효과를 예측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런 학습을 한 결과로 어떤 새로운 컴파운드의 구조 정보가 CT 스캔에 주어졌을 때 이 CT 스캔이 학습했던 그 약 1000개의 다양한 암세포주 각각에 대해서 항암 효과를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결과는 실제로 이제 세포 실험을 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점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바이오 업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항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이 물질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질병 세포와 또 신약 후보 물질 한마디로 매칭을 이렇게 빠르게 해주니까 네. 다양한 질병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항암제 개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사실은 90년대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어요. 네. 네. 어떤 기술인가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기술이라는 이런 건데 네. 이게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화학물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도 어떤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암에 대해서만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암 이외에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돌려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암 조직마다 그리고 암 환자마다 세포가 굉장히 다르고 그 수많은 다양한 암세포주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하기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모델을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훨씬 더 광범위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암에 대해서 가상으로 탐색을 하고 추려진 후보 물질에 대해서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서 다음 단계 신약 개발의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미 개발이 돼서 판매되고 있는 항암제나 네. 다른 질환 치료제에서 이제 다른 어떤 약의 효능, 네. 적용증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시간,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는 건데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한 신약이 실제 승인이 된 사례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렇게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아직은 없는 실제로 거고요? 이제 승인된 네. 거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네.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신약 개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막 태동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더 네. 많은 이제 그게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약 개발은 앞서 설명했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그런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고. 굉장히 줄일 수 있다.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에 활용함도 해서 인공지능이 신약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위험을 낮춰주는 거지. 뭐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서 걔가 뭐 알아서 신약을 만들어주고 개발해주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런 어떤 너무 이렇게 섣부른 기대는 또 금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신약 개발에 희망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이 시간 개발을 단축시켜 준다면 그 희망이 더 커질 것
라고 보입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제약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약 개발에도 인공지능이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좀 현명하게 더욱 잘 활용해서 인류의 난치병 극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